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launch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We remain ready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we have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성김 대표는 이어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는데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성김 대표가 발언의 상당 부분을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에 할애해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기재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 제재 유지라든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건을 수용하거나 하진 않는다.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북한이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중하지만 미국은 이를 도발로 보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워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김 대표가 종전선언만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도 한국의 제안을 존중하지만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맹국이 그렇게 요청하고 또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닌 거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일정 시점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의 종전선언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정부가 주창하는 것처럼 비핵화 입구에 두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미국의 정책이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현 단계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 측 제안을 경청하는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입구로서 종전선언만을 별도 의제로 다루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고 핵 활동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현실적이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이후 이에 대한 한국의 방어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특히 360도 전방위 탐지 능력이 부족한 한국이 다각화되는 북한의 공격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가정 아래 지상 기반 KN-23 미사일을 콜드 론칭 방식으로 개량하고 고체 연료 기반 SLBM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큰 진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몸집이 작고 사거리가 짧은 이 같은 SLBM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은 중소형 잠수함에도 비교적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영내, 즉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r target is the Korean Peninsula or Japan, you don't need a huge range for that purpose. They're not right now at a phase where they're looking for some kind of intercontinental capability. From a concept of operations perspective, this is the kind of something that they'll get out to sea and it's going to stay in the East Sea. And if a war were to start, they would try to get off a few shots.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북한은 자신들의 지상미사일을 파괴하고 지휘 통제체계를 마비시키는 사드나 패트리엇 등 미국과 한국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도로나 열차, 잠수함 등 발사 플랫폼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역부족이며 사실상 주요 표적인 한국은 북한의 SLBM에 대비한 방어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ere's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missile defenses in South Korea, is they're all pointed towards north, which makes sense because that's where most of the missiles are going to come from. But, a submarine launch capability allows you to fire a missile from any direction. So you could see a missile coming at South Korea from the south, from like Jeju-do.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한국이 360도 방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360도 감시 레이더 도입과 대잠수함 작전에 초점을 맞춘 감시 장비 도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 철폐를 거듭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해묵은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을 끝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이 적대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의 실체 없는 주장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벌였던 미국의 외교당국자들은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협상 때마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뜻을 물어보면 늘 답변을 회피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북 협상 시 적대시 정책을 수없이 언급하면서도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say there's no point in talking because of our hostile policy, but they never defined what the hostile policy was that we needed to end.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전술적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때나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막상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y use it in a very tactical way. When they're not getting what they want, and they're not seeing progress, it's hostile policy. That's why there's no progress, hostile policy. If there's progress and things are moving forward, you don't hear the terminolog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요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결국 미한 동맹 종식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Other North Korean officials have over the years said that they believe that the only way to end hostility is to e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remove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end U.S. deploym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at's what the North Koreans mean by ending hostility.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는 단기적 목표로 제재 완화며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양보와 원조, 현금, 식량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공해온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며 문제 삼은 것은 적반하장으로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이 바로 적대시 정책이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U.S. has not threatened to turn Pyongyang into a sea of fire, etc. So North Korea's language is belligerent and hostile. Its actions are belligerent and in violation of UN resolutions. So we need to point out that the real hostile policy is that of North Korea, both in word and action.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협상을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해온 표현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것과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북한의 수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미국은 이에 따른 안전 보장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5일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재개 제의에 호응해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이정표 등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대화 재개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한 양국이 논의 과정에서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한 양자 간의 사안으로 종전선언 논의와는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며 북한에도 이 같은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합동 야전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25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후반기 실시하는 야외 기동 호국훈련이 다음 달 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특히 훈련 실시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국훈련은 1994년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은 뒤 기존의 팀 스피릿 훈련을 대체하기 위해 실시해온 야외 기동훈련으로 합동참모본부 주관 아래 한국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가 모두 참여해 실시해 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군의 호국훈련 실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호국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훈련 이틀째인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작황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공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4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 등은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작물 가운데 옥수수와 콩 등을 제외한 올해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하면서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었던 지난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 15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또 북한의 식량 공급 상황과 부족량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올해와 내년까지 각각 15만 톤과 18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